안녕하세요. 따수밀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대화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오랜 지인이라서 쉽게 거리를 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불편한 인간관계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어르신께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이분은 매주 만나는 친구와의 만남이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그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편한 사람을 상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한 관계가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성적인 대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것은 고혈압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몇 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수면 패턴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당뇨병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십니까? 두통이 생기거나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대인 갈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심지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성 스트레스가 뇌를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독이 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 정신건강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냉정하게 관계를 끊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나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소진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매주 만나던 사람이라면 2주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만남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3시간 만나던 것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서 약속을 줄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보십시오. 매일 전화하던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요즘 혈압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친구도 결국 이해했고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만남의 장소와 상황을 조절하십시오. 1대1로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만나십시오. 긴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산책이나 운동 같은 활동을 하면서 만나십시오. 대화보다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압박감이 큽니다. 하지만 넓은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하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만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것은 상대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마치 제3자의 이야기처럼 듣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상대가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지적 거리두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구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를 덜 받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사실은 대화 차단 기술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불평, 불만, 자랑, 험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듣고 있으면 점점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대화 차단 기술입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짧은 반응으로 대화를 조절하십시오. 상대가 긴 이야기를 할 때 맞장구를 길게 치지 마십시오. 네, 그렇군요 정도의 짧은 반응만 하십시오. 자세한 질문이나 공감의 표현을 하면 대화가 더 길어집니다. 반응의 길이가 대화 시간을 결정합니다. 긴 반응은 상대에게 더 말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짧은 반응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맞아, 정말 그래, 그 사람 참 그렇더라 하면서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신이 나서 험담을 이어갑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렇군요 하고 짧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다음으로 주제 전환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상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대화가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날씨, 건강, 최근 본 드라마, 이런 가벼운 주제로 바꾸십시오. 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만나기 전에 오늘은 1시간만 있다가 가야 한다고 미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한 어르신의 경험을 들어보십시오. 매번 3시간씩 전화하던 친구에게 요즘 병원 치료 때문에 30분만 통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자 이해했고 통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 통화는 10분만 하겠다고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미안한데 지금 약 먹을 시간이라 끊어야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끊으십시오. 가장 강력한 차단 기술은 명확한 거절입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받았을 때 미안하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길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계속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거절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말하되 미안한 마음을 함께 표현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반론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다가 건강을 해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감정 보호막 만들기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감정적 상처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힙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감정 보호막입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이것을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내면의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를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상대가 할 만한 부정적인 말들을 미리 예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연습하십시오. 이것을 미리 예방접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백신을 맞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어머니가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실 수도 있다. 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불안감 표현일 뿐이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도 덜 놀라고 덜 상처받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충격이 훨씬 작습니다. 다음으로 감정 분리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은 상대의 문제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자기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내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불행이나 불안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 기술을 익힌 한 어르신의 사례를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어머니의 불안감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상 속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를 만나기 전에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내 주변에 투명한 방어막이 쳐져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은 그 방어막에 부딪혀 튕겨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보호막이 있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내 몸 주변에 빛나는 보호막이 둘러져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보호막은 나쁜 에너지는 막고 좋은 에너지만 통과시킵니다. 아무도 이 보호막을 뚫고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5분만 하고 나가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해보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난 후 감정 해소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감정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독이 쌓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심호흡이나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 후 빠른 시간 내에 감정을 해소하면 장기적 영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 풀어내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십시오. 상대가 한 말 중에 나를 상처 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의 왜곡된 시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계 정리의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해친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독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면 결국 쓰러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상처받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발병률을 모두 높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그 관계가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명확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많은가를 따져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며칠씩 우울해진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왼쪽에는 이 관계에서 얻는 것을 적으십시오. 오른쪽에는 이 관계 때문에 잃는 것을 적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이 훨씬 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진적 분리를 실행하십시오.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만남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으로 늘리십시오. 전화도 점점 짧게 받고 답장도 천천히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라면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십시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만나십시오. 일상적인 간섭은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머니, 요즘 제가 건강관리 중이라 조용히 쉬어야 해요. 주말에 한 번씩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관계 정리를 실천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40년 지기 친구였지만 만날 때마다 자랑과 비교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남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자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만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리한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된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불편한 사람에게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과 함께라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불편한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식하십시오. 혈압 상승, 불면증, 우울증,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둘째, 거리두기의 기술을 사용하여 만남의 빈도와 방식을 조절하십시오. 매주 만나던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만남 시간도 단축하십시오. 셋째, 대화 차단 기술로 부정적인 대화에서 벗어나십시오. 짧은 반응으로 대화를 조절하고 주제를 전환하십시오. 명확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넷째, 감정 보호막을 만들어 상처받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상 속 보호막을 만드십시오. 만난 후에는 반드시 감정을 해소하십시오. 다섯째, 필요하다면 관계 정리에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도 그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싫은 약속이 있다면 용기 내어 거절하십시오. 스트레스 주는 전화가 온다면 짧게 끊으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주 후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잠이 잘 온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볍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정리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힘든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혼자 소갈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따수밀기였습니다.